안녕하십니까. 박 PD의 부동산 매거진, 저는 강남부동산 투자결잡이 박영신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평면도까지 말씀드렸고, 국민주택 규모가 이제 평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5평형이면 18평짜리예요. 요 정도로 굉장히 선호한다. 베이가 뭐냐? 베이는요,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 중에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이 채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햇빛을 좀 받아야 좋은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또 집안 구성도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뽀송뽀송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 중에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얘기를 한다. 그럼 투베이는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발코니로 들어오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에 현재 거실이 있고 방이 있다. 이게 투베이예요. 보통 이제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고요, 거실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방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큰 방 대부분 다 어딜 바라보고 있다? 발코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베이,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침실이 하나 있고 중간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침실이 있고, 이게 3베이입니다. 보통 이제 3베이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에서 4개 정도를 만들어내고요. 실제적으로 큰 방에는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거실 하나 있는 형태지만, 아까와 다른 게 거실 중간에 양옆을 끼고 침실이 2개 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4베이. 4베이는 말 하나 마나 방이 3개죠. 왜냐하면 거실까지 포함해서 4개란 얘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침실, 그 다음에 침실, 거실, 침실,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발코니가 현재 왼쪽에 있는 방부터 오른쪽에 있는 방 끝까지 발코니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4베이로 가게 되면 내부 구성이 좀 달라져요. 당연히 큰 침실에는 당연히 내부에 화장실 별도로 있고, 거기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고요. 드레스룸 바깥쪽으로 해서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피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4베이 같은 경우는 면적이 40평대 이상은 돼야지 나와줘 보겠죠. 이 2베이의 실제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실 공간이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잠은 방에서 자겠지만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은 거실이거든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복도를 따라 들어가서 크게 거실이 펼쳐지거나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많아요. 요즘에 이제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의 건축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타워형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실제적으로 현재 발코니가 2개의 면을 쌓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4베이 같은 경우는 1개의 면에만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을 바라보고 햇빛을 바라보는 방향이 한 방향이었어요. 이 타워형 같은 경우는 2방향 또는 3방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러싸면서 실제적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든 간에 햇빛이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겠죠. 실제적으로 3베이 이하로 가게 되면 어떤 방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조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타워형이다. 또 현재 국민들이 그만큼 선호하는 형태로 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화가 생겼고요. 국민들의 현재 가구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또는 현재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런 타워형 형태로 요즘엔 대부분 다 건축을 합니다. 병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2, 3인 가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3인 미만 가구가 5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600만, 700만까지 현재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큰 집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내 거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59평만 메타가 대세입니다. 소형 평형 아파트 경쟁력 굉장히 셉니다. 아파트 공급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소형, 중형, 대형까지 만들었을 때 이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소형과 중형을 조금 더 포커스로 많이 맞춘 편이고 더욱더 진화될 거다. 실제로 2030 세대가 청약시장에 굉장히 또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3월 달에 은평구 최고 경쟁률이 얼마가 나왔나 따졌더니 전용 59제곱미터 타입 B인데 이게 28.33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평균의 2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9평방미터를 그만큼 현재 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구리 같은 경우 3기 신도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59평방미터 C 타입, 이게 10.46대 1. 보통 7.9대 1인데 이거는 현재 59평방미터가 10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지게 되면 경쟁률은 더욱더 확대가 될 거고요. 국민주택 생애 최초 주택을 25%, 30%대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정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민영주택 평형대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25.7평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대까지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현재 평형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든 민간업체가 하든 똑같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든가 분양시장, 매매시장을 현재 겨냥을 해야 된다. 비싼 주택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 소형주택이라든가 작은 주택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좀 많이 돼줘야 그 후대에도 그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부동산 시장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죠. 내가 원하는 주택은 과연 어디 있을까? 정말 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세대에 집을 포기하는 지포 세대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좋은 차 사자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조건에 맞는 현재 주택 형태, 위치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했던 얘기는 이제 단순하게 뭐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고 이런 주택들이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집을 어디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집을 한 채씩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얘기 많이 준비할 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는 기본입니다. 제가 탄력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한번 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